오늘 수업 첫날이라 한 달 동안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뭘 배우는지 이런 것들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온라인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401번, 402번 배송이 아직 안 가서 제가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 자료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강 들으시는 분들은 401번을 401번은 부교재라 지금 필요 없고 이따 숙제하는 것만 설명해 드릴 거고 402번을 좀 꺼내 주세요. 혹시 책을 미처 구매 못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오늘 핸드아웃 오늘 수업 드릴 테니까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402번에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오늘 스터디 구성까지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거예요. 스터디 구성까지 해 드릴 텐데, 주교재는 해커스토익 리딩 8행이 책이고요. 부교재 필기노트는 401번, 402번인데 401번은 모의고사로만 총 24세트가 구성이 돼 있어서 수업 시간에 이걸 쓰진 않습니다. 스터디에서 활용할 거고, 여러분들 이 401번 부교재는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문제풀이를 20분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푼 부분을 저한테 매일매일 그 관리반 친구들은 저한테 보내셔야 돼요. 첫 페이지를 찍어서. 여기 지금 401번에 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채점표가 있거든요. 5, 6, 7 몇 개 맞았는지 다 기록을 하셔서 20분을 재고 문제를 푼 다음에 요 2페이지에다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를 시간을 정확하게 20분을 재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오버가 되면은 뒤에 부분은 문제를 풀 때 채점할 때는 다 오답 처리를 하시면 되고,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하고 난 후에 나 이거 46개 중에 30개 맞았어, 28개 맞았어 라고 이렇게 채점까지 다 한 다음에 요 페이지, 첫 페이지를 찍어서 저한테 1대1 톡방에다 보내셔야지. 그리고 그 기간이 다음 수업 전까지, 오늘 이 데이원 문제는 내일 수업 시간 전 8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서 저한테 보내셔야지 숙제 인증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올케어 반 들으시는 분들도 요거를 꼭 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보내셔야지 숙제 인증이 되고, 이 숙제에 따라서 그 나가는 혜택이 좀 달라지니까 올케어 반들은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 2 할 때는 이제 요거 풀고 요 부분 첫 페이지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요거 스터디 용도로 활용을 해요. 이거 문제 풀고 나서 맞은 개수만 확인하시면 안 되고, 각각의 문제를 다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의 근거 찾아보셔야 되고, 여기 썼던 표현들과 단어들이 다른 문제의 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틀린 것만 몇 개 이렇게 선별해서 보는 방식, 그게 되게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처음 공부할 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왜 그 물고기 잡을 때 쌍그리라고 해서 이렇게 쭉 훑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천천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모든 지문을 다 내가 읽고 소화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끝났을 때쯤에 완벽하게 20세트 정도를 리뷰를 하면 확실하게 5, 6 문제 푸는 속도나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단어들과 표현들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401번은 그런 용도로 활용한다는 거고, 402번으로 돌아가서 반별 게시판 이용 안내인데, 혹시 해커스 학원 처음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요 분들께서는 회원가입을 하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그러면 이 어학원의 반별 게시판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지고요. 이 반별 게시판에 가면은 매일매일 숙제 공지가 날짜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교재 뭐 풀고, 필기노트 뭐 풀고, 추가로 동영상 강의는 뭘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설과 정답이 반별 게시판에 다 올라가요. PDF 파일로 올라가니까 패드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자기기에서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이거 종이로 뽑으시는 분들 계신데 되게 불편할 거예요. 종이로 뽑으면 하루에 뽑아야 될 종이의 양이 한 10장이 넘고, 컬러로 제가 해놨거든요. 그 사람들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컬러로 인쇄하지 않은 이상 시각적으로 좀 불편하니까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그냥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여기다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제가 1대1 톡방 보내드린 데 있죠. 거기다 하시는 게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달은 방학달이라 그런지 불면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 3시, 4시에 질문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궁금증을 빨리 답해 드리고 싶은데 저도 밤에 잠은 자요. 그래서 아침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근데 가급적 확인하는 대로 빨리빨리 해 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리고 그 톡방이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 매일매일 아침마다 퀴즈가 올라가고 시험 끝나고 나서 후기 같은 거 올려드리는 방이고요. 근데 이제 1대1 톡방은 여러분들 과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당장 내일 시험 결과 나오는데 지난달까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저는 목표 점수가 얼만데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성적표를 저한테 찍어 보내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거기다 보내셔도 되니까, 그 1대1 톡방은 실명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전 정규, 오후 정규, 뭐 문풀 누구 이렇게 해야지 제가 숙제 점검이 되니까 거기다 질문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립니다. 핸드아웃은 정규 레벨은 웬만해서는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오늘 핸드아웃 2개가 나갔어요. 토접전하고 빈출다이어 나갔는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거고, 혹시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셨으면 반별 게시판에 제가 핸드아웃 다 올려놓거든요. PDF 파일로. 나는 종이로 받는 게 너무 종이 질감이 좋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따로 신청하시면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 대상. 시험 한 번도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Never ever. 그래요? 모의톡이나 반별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시험을 한 3번 정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3번 정도 시험을 봤는데 늘 다 끝까지 풀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10개 정도 문제를 못 푼다. 손 들어보세요. 10개 정도. 그 10개 정도 문제 못 풀 때 혹시 점수가 350점 이상이 넘어간 적이 있나요? 350점 정도 나왔었어요? 10개 정도 못 풀었는데 350점 정도 나오면 개수로 따지면 100개 중에서 70개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70한 5개에서 8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 10개 정도를 못 풀었는데 190번 정도까지 문제 풀어서 75개 정도 맞았다. 정답률이 괜찮은 편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뒤에 부분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끝나야지 되는 거고, 이제 그러지 않아요. 시험은 191번부터 200번까지에 있는 그 독해 문제가 165번부터 175번 사이에 있는 독해보다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뒤로 가면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독해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리플이라고 해서 지문의 길이가 훨씬 더 길거나 트리플이라고 해서 답을 찾기가 더 힘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배치된 대로 문제를 푸는 건 시험의 구성이 뒤로 가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구성이라면 그리 풀어도 되겠지만 1년에 반 정도는 시험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뒤에가 되게 쉽고 앞에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막상 Part 5, 6 같은 것도 101번에서 110번의 어휘 문제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될 때가 있고 그냥 쉬운 품사 문제로만 구성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셔야 돼. 내가 100개 중에 몇 개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야 돼요. 나는 100개 중에 60개 맞는 사람이야, 70개, 75개 맞는 사람이야. 그걸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풀이 전략을 짜가야 되는데, 이 문제풀이 전략이 뭐냐면 1년에 시험이 27번 있거든요. 100개 기준으로 85개 정도를 꾸준하게 모의고사 5회분 정도를 풀어서,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집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것들, 우리 지금 해커스에서 나온 1200제, 천재1, 천재2, 천재3 포함해서 100개 기준으로 85개 이상 맞아야지 1년 내내 200번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85개가 안 되잖아요. 80개, 75개 이러면 시험 문제 끝까지 풀 확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냥 순서대로 닥치는 대로 풀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지. 뒤로 가면서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앞에 집중적으로 어려운 게 나왔을 때 본인들이 그냥 배치된 대로 문제를 풀잖아요. 초반에 에너지 다 써서 쉬운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는 100개 중에 75개, 80개, 85개 몇 개를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80개 미만이면
시험 문제를 끝까지 풀 확률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피해 가야 됩니다. 어려운 지문에 어려운 문제를 피해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문을 통째로 아예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지문을 통째로 버리면 그 어려운 지문에도 쉬운 문제를 꼭 설계하는 토익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4개의 문제가 아티클이 나왔다? 2개는 무조건 쉽게 냅니다. 자, 생전 처음 읽어본 무슨 이상한 인포메이션, 조립설명서 이런 거 나왔는데 잘 안 읽힌다. 그래도 4개 중에 2개는 무조건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전략은 나는 100개 중에 몇 개를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따라서 몇 개를 어느 순간에 버려야 되는지를 다 계획을 짜서 가셔야 돼.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중요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LC의 피로감을 꼭 느끼면서 가셔야 돼. 그러니까 그 요즘에 점점 LC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LC를 풀지 않고 5, 6, 7만 풀 때와 LC 풀 때의 점수 격차가 되게 심하게 벌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할 때 정기시험 들어가기 전에 LC, RC를 붙여서 풀셋으로 2시간 동안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이번 달 정기시험 전에 한 3, 4번 정도 여러분들 하셔야 돼. 그래서 저희의 수강 대상은 뭐 문법의 기초는 있으나 적용하기 어려운 수험생들, 이건 제가 수업하면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각 품사별로 여긴 이게 잘 나고요, 얼마의 빈도로 잘 나고요, 이런 걸 틀리는 건 문법적 이해가 부족해서예요, 아니에요, 이런 걸 틀리는 건 어휘력이 부족해서요, 이런 거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제 그런 걸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한 달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나는 100개 중에 몇 개를 맞는 수험생인데 나한테 맞는 문제풀이 전략은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필기노트. 저희 수업할 때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갖고서 무슨 대학 논문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정규 레벨이 해커스에서 진행하는 이론 정리 반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이긴 하지만 이 반은 모든 가지를 쳐내고 시험에 나오는 문법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일 명사를 배우면 3가지 정도만 배워요. 명사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는 게 3가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먼저 설명해 드리지 않고 그 각 이론 설명하기 전에 실제 시험에서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물어봤는지 퀴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필기노트에 똑같은 문제 구성해 놨으니까 화면 보시고 문제를 같이 풀어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틀리면 이게 얼마의 빈도로 나오는 유형인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를 찝어드립니다. 요건 이해하셔야 되고 요건 암기하셔야 되고 얼마의 빈도로 나와요. 그럼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 수업을 듣게 되면 각각의 품사별로 어떤 유형이 얼마의 빈도로 잘 나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그렇게 수업만 꾸준히 참석을 하시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유형별 문제만 푸시면 기초가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 자료는 일단 노랭이 복화책 있으시죠? 그거 꼭 구매하셔야 돼.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이런 어휘를 다룬다, 우린 이런 영역을 다룬다라는 걸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복화책 있으셔야 되고, 그거와 별도로 제가 오늘 나눠드린 빈출 다이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책을 보고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복화가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비중이, 복화 어휘 문제가 평균적으로 20개에서 25개, 총 100문제 중에서 20%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날 땐 25%. 근데 얘네들은 그 이제 복화는 점수가 300이 되든 400이 되든 400 중반이 되든 계속 어렵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다 맞는 경험이 계속 축적이 되지 않으면 복화 어렵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토익은 저희같이 매달 시험을 보는 사람이 봐도 처음 보는 단어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단어를 몰라도 맞추는 건 왜 맞추냐면 이 단어 뜻을 몰라도 다른 거는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얘밖에 없네 라고 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600 다음에 700, 700 다음에 800, 800 다음에 900 이렇게 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실 과가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책에 있는 900 어휘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600, 700, 800을 좁고 깊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토익은 대학원 수준의 토론과 학습을 위한 어려운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들어보셨지? 디슬라이크. 무슨 뜻이에요?
싫어하다라는 뜻이지. 근데 ever나 detest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러면 막 어휘력이 되게 확장되는 것 같고 뿌듯하잖아요. 딱 그건 개인적인 느낌뿐이고 토익에서는 이 두 단어 안 냅니다. 이건 토플이나 아니면 GR이나 이런 탭스 같은 거 공부할 때 필요한 거지. 이건 굳이 쓸데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토익은 싫어하다, 혐오하다, 증오하다, 애증하다 이런 표현을 다 몰라도 돼. 그냥 싫어하다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근데 굳이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얘네는 어떻게 냅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세요. 어드레스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 온라인 수강하는 친구도 어드레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해석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드레스라는 단어를 딱 던졌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뜻은 뭐가 떠오르세요? 주소 떠오르죠. 주소. 동사로 말이에요. 동사로 무슨 뜻이 있을까요? 참고로 여기 1번은 올해 시험에 나와서 수험생들이 한 반 정도 틀렸던 뜻입니다. 이 동사 4개를 깔아놓고 1번에 어드레스라는 단어 찾으라고 했었거든. 어드레스가 컨퍼런스나 미팅하고 쓰이면 연설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회의에서 연설하다, 메이커 스피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 보세요. 인벨롭하고 어드레스가 쓰이면 어드레스가 동사로 쓰이면 주소를 기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쓰다라는 뜻이 있고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어드레스는 3번입니다. 이슈라는 하나 보이시죠? 어드레스 이슈하면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뭐 하는 거? 해결하다는 뜻이에요. 난 어드레스를 알거든. 어떤 뜻으로? 주소. 근데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이렇게 외우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힘든 거야. 나는 애써서 복화를 60개, 70개 외웠고 해커스 복화를 한 번 돌렸는데 여전히 내 점수는 어휘에서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확실하게 결과로 반영되지 않는다.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아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 caution, 주의, the right, 권리, judgment, 판단. 이거 시험에 나왔던 뜻인데 토익에서 이거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연습하다가 떠오르지. exercise가 있잖아요. 뒤에 caution하고 right하고 judgment랑 쓰이면 의미가 exercise caution 하면 주의하다라는 뜻이고 the right 하면 자기가 가진 권리를 이용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judgment라는 단어랑 함께 쓰이면 이거는 자기가 가진 판단력을 이용하다, 판단력을 행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놓치는 거야. 나는 얘도 알고 얘도 아는데 이 두 단어를 붙여놨을 때 찾는 어휘 문제에서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이 단어 알죠?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채우다라는 뜻이야. 채우다, 채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prescription이라는 단어를 이게 처방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처방전을 fill하다라고 하면 이게 처방전대로 약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랑 좀 다르지. 우리는 보통 병원 바로 밑에 뭐가 있어? 약국이 있죠. 그래서 원하는 약 바로바로 살 수 있잖아. 이게 얘네는 그 시스템이 아니고 패밀리 닥터가 있고 그 패밀리 닥터가 어디로 가라라고 해서 가야지 이비인후과도 가고 뭐 어디가 영상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약도 바로 여기가 아니라 자기 사는 지역에 있는 약국 드러그스토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게 fill the prescription이 무슨 뜻이냐면 처방전대로 약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시험에 오래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fill이라는 단어 찾는 거.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이 두 단어의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화책 보세요. 해커스 복화책은 이번 달 안에 한번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와 별도로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 중에 빈출 다이어라는 핸드아웃 있을 거야. 꺼내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 중에 빈출 다이어 전반부. 내가 아까 뽑아놨는데. 이게 뭐냐면 토익 시험에 가장 많이 빈출됐던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여기 날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정규반 빈출 다이어 데이 1. 우리 온라인 수강하는 친구들은 요거 제가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날짜가 붙어있고 단어가 이렇게 1번부터 하루에 4개, 5개 정도의 단어를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어요.
어카운트라는 단어 보고 나서 계좌 이렇게 하고 넘기시면 안 되고요. 계좌라고 할 때 함께 쓰였던 표현들 다 외우셔야 돼. 그리고 사실 토익에서 어카운트는 계좌란 뜻으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카운트는 3번, 4번, 5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3번 일이나 업무란 뜻으로 쓰인다. 4번 이야기 설명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그냥 일이나 업무, 이야기 설명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여기 일이나 업무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 보이세요? take on하고 assume 이걸 같이 외워야 돼. 그래야지 아까 제가 fill이라는 단어가 채우다는 뜻인데 prescription이랑 쓰이면 fill the prescription이 무슨 뜻? 처방전대로 약을 짓다는 뜻이라 그랬지. 그것처럼 이게 어카운트가 업무란 뜻이 있네. 그래서 업무란 뜻인데 앞에 take on이 붙으면 새로운 업무를 떠맡다라는 뜻이구나. 근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 있다? 이야기나 설명이란 뜻이 있네. 근데 얘는 이럴 때는 스토리란 뜻이고 디테일드 어카운트가 이럴 때 쓰이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예문하고 함께 봐야 되고 이게 왜 좋냐면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예문을 그대로 뽑아서 해놨기 때문에 독해나 문장 구조 읽다 보면 이 예문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값으로 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나오는 빈출 다이어를 하루에 하나씩 외우셔야 되고 이게 전반부 자료예요.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 돼 있고요. 데이 9쯤 가면 후반부 자료가 이거보다 좀 두꺼운 게 추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고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또 있어. 이건 독해 자료인데 저희 독해 수업은 대명쌤 수업까지 들으시는 분이 있고 제 수업까지만 독해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해 수업은 저희 수업 일수 기준으로 해서 데이 6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에서는 문장을 뭐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요. 여기 이제 독해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맞는 개수별로 지문을 먼저 읽는 경우, 질문을 먼저 읽는 경우, 그리고 어떤 순간에 문제를 벌여야 되는지, 그리고 전문 독해가 필요한 순간과 그렇지 않고 문제를 먼저 읽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풀이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독해 수업은 데이 6부터 진행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독해 자료 숙제는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토익 독해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배경 지식을 갖다 놓고 너 이런 거 알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기죽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문제를 풀 때, 한 문항을 풀 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줄수는 웬만해선 5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문항짜리는 보통 8줄이 평균이고 3문항짜리는 12줄, 4문항짜리는 15줄 정도를 줄수를 맞춰주고요. 5문항짜리는 평균이 22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2줄 정도면 여러분들 신문 사설 있죠. 붙어 있는 거. 그 정도 지문의 길이로 5문항짜리를 내기 때문에 길고 어려운 지문을 갖고 사람들에게 기죽이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럼 얘네는 변별력이라는 걸 도대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얘네들의 변별력은 이렇게 냅니다. 본문에 읽을 만한 단어를 짧게 주되 그 내용을 답에서 찾을 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인 품목이 쭉 나와요. 마트에서. 근데 월요일 날을 봤더니 할인 품목이 가지, 오이, 수박, 참외를 싸게 팔아요. 그리고 시험에서 물어봐요. 월요일 날은 뭘 싸게 살 수 있죠? 가지, 참외, 수박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농산물이라고 하지? 그럼 아래쪽에서는 프로듀스를 찾는 거야, 농산물. 근데 화요일 날 갔더니 뭘 또 싸게 파냐면 오늘은 있잖아 오리하고 닭을 싸게 팔아. 그럼 아래쪽에서는 오리하고 닭은 이건 다 육류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전문화 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가금류라고 하거든 여러분들. 그런 걸 우리는 폴추리라 그래. 그래서 이거 폴추리를 싸게 파네. 근데 수요일 날 갔더니 햄하고 치즈, 그 다음에 소세지 이런 거 싸게 팔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조제식품이잖아요. 이걸 델리라고 하거든요. DLI 이렇게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목요일 날은 밀크하고 치즈를 싸게 팔아. 그러면 유제품이라고 하잖아. 데이어리.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양을 막 독해 못한다고 양을 늘리는 건 기본이 먼저 이 패러프레이징이 어느 정도 골격이 잡힌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지 그거 없이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빈출되는 패러프레이징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온라인 수강하는 사람 친구들도 요거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형광펜 준비하세요. 빨간색하고 노란색. 아니 집에서 지금 멀고 집에서 빨간색하고 노란색 계열 준비해서 눈으로 쭉 읽어가면서 아예 생판 뜻 자체를 몰랐던 건 붉은색 계열로 표시하세요. 쭉 읽어가면서 데이 원. 그리고 야, 나 이거 기존에 본 것 같아. 근데 확실하게 모르지만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좀 느껴지죠. 노란색 계열로 하시고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뭐야? 색깔 표시를 하지 말아 보세요. 그래서 여기 붉은색 계열이 많이 감돌면 여러분들 점수는 200대 후반, 300대 초반이라는 얘기고 본문을 이해하는 어휘력에도 아직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적 어휘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붉은색 계열이 거의 빠지면 노란색 계열이 가득 차 있고 막 개나리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300 초반 중반이라는 얘기고 노란색 황상 실선만 조금 보이죠. 그럼 300 후반, 400 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값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여기 나오는 빈출, 다이어, 패러프레이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혼자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썩 즐겁지 않은 토익 공부인데 이거 혼자 하면 힘들어서 스터디에서 이거를 같이 시험을 보고 하시는 게 좋아서 이따 스터디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수업 끝나고 나서 수업 전후에 스터디 구성을 해드릴 거고 지금 독해 수업도 같이 들으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요분들은 거기서 스터디를 짜기 때문에 신청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신청을 해서 오늘 구성까지 해서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험에서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돼. 요 단어 보셨어요? novice. 우리가 요리 수업을 하거나 음악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만들기 공예 수업을 하는데 A 클래스가 너비스를 위한 코스예요. 그럼 시험에서 물어봐요. 야, A 수업은 누굴 대상으로 하거나 A 수업에 대해서 언급된 건 뭐야? 라고 하면 이걸 보고 나서 아, 이건 입문자, 초보자용 코스구나 라고 해서 비기너나 인트로덕토리나 엔트리 레벨이란 표현을 잡아내셔야 돼. 지금 이런 거 봐봐요. 캐주얼이란 단어를 보고 나서 일상적인이 아니라 이게 직원하고 함께 쓰면 캐주얼은 임시란 뜻이고 프로비저널, 텐터티브 이런 게 떠올라야 돼.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셔야 되고 자 일단 요거는 집어넣으시고 그거 말고 오늘 별도로 핸드아웃 나간 거 중에 하나가 토접전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꺼내보세요. 그리고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십시오. 참, 우리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일요일날. 내일 오후에 그 9월달 시험 대비 특강이 자료가 하나 올라가요. 풀셋 모의고사로. 그거 꼭 보고 가세요. 제가 따로 좌표 알려드릴 텐데 나머지 분들도 그 8월 말까지 시험 나왔던 거 분석해서 그 풀셋 모의고사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꼭 풀고 가세요. 그거. 토익 빈칸 채우기 5 30개, 6 16개인데 이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부교재 20분에 풀라고 말씀드렸지. 그래야 독해를 55분에서 총 75분 동안 문제 푸는데 이렇게 20분, 55분 시간 배치는 좋은 점수 나오기 힘들어요. 이건 딱 300 초중반까지고 고득점 나오는 친구들은 20분이 아니라 이걸 10분대 초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독해를 65분까지 끌고 올라가요. 이게 10분대로 줄인다는 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LC 할 때 5, 6 문제를 좀 미리 풀어놓습니다. 디렉션 할 때 말고. 파트 1 그림 문제 풀 때 여러분들 5 풀어놔요? 파트 1 그림 문제 굳이 그림 자세하게 볼 필요 없잖아. 파트 1의 그림 문제 풀 때 빨리 푸는 친구들은 거기서 10개, 15개 미리 풀어놓거든. 그림은 그냥 그림인 거야, 여러분들. 그림을 왜 감상을 해? 그렇지 않아?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답 찾았지. A나 B나 이렇게 찾으면 다음 그림을 뭐하러 미리 봐요. 넘기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때부터 10개, 15개, 20개를 풀어놓으니까 LC 끝나고 나서 100개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75개만 남아있는 친구 25개, 20개씩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한 10개 정도는 미리 풀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 6 들어가서 20분이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풀이 방식이 초보자일수록 자꾸 어디를 보냐면 보기를 먼저 안 보고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200, 300, 400대 학생들 이렇게 쭉 한 자리에 갖다 놓고 같은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그 일단 시선 처리가 달라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
토익 문제는 뭐 설계할 때부터 10개는 아예 해석 없이 문장 구조로, 10개는 전체 해석이 아닌 빈칸 앞뒤만 보고 푸는 문제를 꼭 설계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 연습을 해야 되고, 해석 없이 푸는 대표적인 10개 문제를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이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3초 안에 답이 안 나오면 풀이 방식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됐어요? A, B, C, 데이빗.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위로 가면 안 되고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부터 보세요. 그리고 느껴야 돼. 얘는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얘만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 수능에서 내는 방식이 아니고 토익 시험에서 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건 수험생 여러분 4개를 보기를 꼭 먼저 봐야 돼요. 4개가 모두 동일하게 접속사거나 전치사나 부사면 해석이지만 하나라도 이렇게 이질적인 품사가 있으면 해석하면 안 되고 문장 구조 보셔야 돼. 여기 접속사와 전치사가 섞여 있다는 건 해석을 하기 전에 누구 자리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동사 보입니까? 뒤에도 will be라고 동사 보여요? 문장에 동사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누구 자리? 접속사. 답 데이빗이야. 근데 이렇게 풀려면 이 깔린 단어가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이거 외우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면 지금보다 푸는 속도가 한 5분 이상 줄어들어요. 이 문제 유형 시험에서 많이 나면 8개, 적게 나도 매달 4개에서 5개 정도 출제가 되고 아침마다 이거 훈련시키려고 퀴즈를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보세요. 2번 문제. 같은 방식입니다. 보기부터 보세요. 그리고 느껴야 돼. 자, 위에부터 A. 여러분들 뜻은 임에도 불구하고인데 이거 품사 뭐예요? 혹시 알고 계시면 전치사.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입니다. despite 전치사. although 접속사. 품사 다르죠? 근데 여기 지금 동사 보이죠? 뒤에 가면 동사 보이죠? 동사 몇 개 있습니까? 누구 자리? 접속사.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고, 나도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 중에 토접전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꺼내보세요. 이게 그거고 거기 QR코드 찍혀 있죠. 첫 페이지에. 그 QR코드 클릭하시면 이거 다 음성으로 다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유튜브 프리미엄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저장해서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페이지를 그냥 여기 들어가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이거 오늘 활용법 제가 문자 메시지로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보기 전에 제 수업 처음이신 분들은 그 활용법을 꼭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리가 돼 있고, 이거 공부하실 때 그래서 봐요. 동안에 반면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while이라는 단어가 토익 시험에 출제가 되면 세 가지 품사로 나와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리고 명사, 동사로 기존에 기출됐던 거라 머리 글자를 꼭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쩝쩝명동. 쩝쩝명동이라고 외우시고, 접속사로 동안에 반면에 명사, 동사고 뜻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이거 혼자 못 외우잖아요. 힘들죠. 혼자서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스터디에서 시험을 보면 되는데, 이거 시험지를 제가 반별 게시판에 만들어 올려놨고요. 온라인 추강하는 친구들도 요거 반별 게시판에 자료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이건 개인적으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데이 1이라고 돼 있죠. 데이 2, 데이 3, 데이 4, 데이 5, 데이 7까지 총 7일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놨고, 이게 이제 한번 돌리잖아요. 그럼 두 번째부터 볼 때는 2회차부터 볼 때는 데이 1, 데이 2, 데이 3, 그러니까 2개씩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한 번씩, 두 번째부터 볼 때는 두 번씩 돌려서 이번 달 안에 한 3번 정도 이걸 돌리시면 되고, 시험을 볼 때는 해석까지 쓰진 않습니다. 해석까지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걸로 시험을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기본값으로 해야 되는 게 요 토접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아웃, 빈출 다이어, 패러프레이징 외우셔야 되고, 매일매일 모의고사 문제 풀이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숙제 공지 올려놨으니까 그거대로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독해 자료가 매일 2지문씩 푸는 게 있어요. 독해 자료가 2지문씩 푸는 게 있는데, 이건 풀이 방법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뒤로 살짝 넘겨서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매일 기사 지문이 2개씩 붙어 있는데 14페이지, 15페이지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점수가 300 초반까지만 목표, 나 320점만 맞으면 돼라고 하면 독해는 무조건 문제부터 읽는 게 좋아요. 대신에 문제부터 읽고 쉬운 것만 골라 풀어야 되고요. 320점이 목표면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빼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빼야 돼요. 세 문항에 하나, 네 문항에 하나는 아예 풀지 말아야 돼요. 그럼 200번까지 갈 수 있고 쉬운 문제만 맞춰도 300 초반, 개수로 따지면 70개 초반이면 그 점수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300 초반인데 나는 300 후반이나 400 초반까지 맞아야 되면 이 방식은 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두 문항짜리를 내면 한 문제는 그냥 좌표를 찍어주고 그 단어만 찾으면 답을 찾게 하지만 지문의 줄수가 8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지문 전체를 해서 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를 꼭 설계를 합니다. 세 문항짜리는 12줄이잖아요. 그런데 두 문제는 쉽게 내는데 한 문제는 반드시 지문 전체를 모두 읽는 문제를 냅니다. 그 지문 전체를 모두 읽는 한 문제가 필요한 게 바로 300 후반부터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 풀 때 아예 지문을 먼저 읽고 풉니다. 이건 토익하고 수능은 풀이 방식이 달라요. 토익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어야 될 지문의 줄수가 5줄이지만 수능은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읽어야 될 줄수가 12줄이 넘어가요. 지문의 길이가 길고 문항수가 짧은 게 수능 스타일이라 문제 읽고 올라가야 되지만 토익은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긴 지문을 한꺼번에 읽고 스토리를 기승전결 스토리를 한꺼번에 잡는 연습을 해야 돼서 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두 지문을 붙여놓고 그 두 지문의 프리 시간을 여기 적어놨어요. 시간을 딱 8분 세팅을 해서 지문을 먼저 읽고 질문이 아니라 지문을 먼저 읽고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해놓은 거고 데이 6에 가면 수업 일수 기준으로 데이 6에 가면 이걸 한꺼번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신경 써서 읽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대충 읽어야 되는지를 그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정값으로 있는 숙제고 스터디에서 이 문제 풀고 나서 지문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인원수에 따라서 지문을 맡아서 오늘 나는 단일, 그대는 연계하면 자기가 맡은 지문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스터디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고 오늘 그 온라인 수업이 같이 결합이 돼 있어서 끝나고 나서 오프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만 따로 508호로 이동해서 스터디 구성해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수업 진도는 이렇게 나가고 1주차 때는 품사, 2주차 때는 동사하고 준동사, 3주차 때는 접속사 쪽을 배우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강의를 좀 쏴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제가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이 필요한 부분들은 가끔 이렇게 영상 강의를 쏴드리거든요. 그거를 꼭 같이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4페이지 펴시고 모의고사를 풀어서 이 반이 나에게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한 시간은 9분이고요.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들은 지금 데이 1에 붙어 있는 123번까지 문제를 9분 동안 푸시면 됩니다. 풀고 나서 간단하게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9분 동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됐나요? Right, ready, set, go.
고생하셨습니다. 문제 다 못 푸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자, 일단 답 채점할 텐데 A, B, C, D의 D는 데이빗입니다. 해설 정답은 반별 게시판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101번 데이빗, 102번 B, 103번 C, 104번 C, 105번 데이빗, 106번 A, 107번 데이빗, 108번 B, 109번 A, 110번 데이빗, 111번 B, 112번 B, 113번 C, 114번 A, 115번 B, 116번 A, 117번 B, 118번 C, 119번 B, 120번 C, 121번 데이빗, 122번 B, 123번 데이빗. 맞은 개수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23문제였거든요, 여러분들. 12개 이상 맞으면 수업 듣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제 12개가 안 되면은 기본이나 중급에서 조금 더 기초를 다지고서 오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올케어 수강하시는 분들은 내일 수업 전까지 데이 1 부교재 401번 문제 풀어서 첫 페이지를 저한테 발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숙제 인증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우리 지금 이제 스터디 구성을 해 드릴 텐데요. 3시간짜리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계속 독해 수업 들으시는 건가요? 강의실 동일한가요? 네, 여기 계시면 되고 2시간짜리 혹은 단과 들으시는 분들은 가방을 싸셔서 508호 앞에서 잠깐 대기하시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508호 끝나면 거기 들어가셔서 제가 스터디 구성해드리고 내일부터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이 되니까 401번, 402번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